네, 안녕하세요. 교육연합신문 이정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교육연합신문에서 에듀인 포커스 특별기획으로 아주 귀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서 정말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4월 12일, 지난 4월 10일이죠.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역끼리 대결을 펼친 곳이라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 부산 남구인데요. 그것도 남구의 갑과 을이 이게 하나로 확구가 돼서 정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이라고 여러 군데서 정말 많이 말았는데 여론조사 또 출구조사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엎고 참 부산에서도 가장 많은 표차 한 14,000여 표 넘었죠, 그죠? 예, 그래서 승리한 우리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부산 남구의 미래와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을 가지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6월 1일 우리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개원도 하고 또 당선 그 배지도 받으셨을 건데 예. 이제 우리 남구의 지역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어떤 건가 가장 좀 네. 몇 가지 좀. 예, 제가 초선 4년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구 주민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하라고 선택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4년 더 이제 우리 남구 주민들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주어진 4년을 8년처럼 아껴서 초능을 낮추어서 2배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우리 제 공약한 대로 남구를 부산의 1등으로 만들겠다. 1등 남구가 공약입니다. 그래서 1등 남구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요새 페이스북이나 다른 걸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의원님께서 자기가 했던 공약들을 지금 벌써부터 실천을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걸 봤거든요. 네. 응원하고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지금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가 지금 197회를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운영되고 있고 다른 타 지역의 의원들도 벤치마킹을 하는데 이제 와서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정만의 방향하고 또 계속적으로 이거를 해 나가실 것인지 그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는 지난 21대 때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매주 진행해온 사람입니다. 1년이 52주밖에 안 되는데 제가 21대 국회에서 179회 이렇게 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한 것이죠. 197회군요. 197회까지 했으니까 200회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8년 국회의원 하고 나면 거의 400회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국회의원도 이거 기록을 깨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생각이고 그 과정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도 빠짐없이 해서 400회를 목표로 열심히 뛰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여기 국정만 이게 아마 우리 박수영 국회의원님께서 재선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약 197회 하면서 해결한 민원이 7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원 하나를 해결하면 그걸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명은 되는데 100명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적게 보수적으로 10명이나 잡아도 700건이면 7,000명이 저한테서 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가 한 그 민원 해결로 그분들이 당연히 투표해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4,000표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민원 해결로 얻은 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요. 우리 지역 국민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을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지금 실천을 하고 지금 벌써부터 하고 계시는데 제일 큰 공약이 바로 트랩하고 그 다음에 산업은행 이전 또 이제 UN 문화거리 조성 등 다양한데 조금 이런 거를 어떻게 해나가실 방향인지 한번 또 예, 다 큰 것만 질문하셨는데요. 우선 산업은행의 경우는 법이 개정이 돼야 산업은행 본사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 숫자가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법률 통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 트랙으로 제가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꼭 우리 당의 동의를 받아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을 겁니다.
뭐 자기들끼리 통과시켜도 되지만 이건 국민적인 합의를 위해서 우리 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법안이 있을 때에 그러면 그 법 우리가 합의해서 통과시켜 줄 테니 우리도 산업은행법 하나 꼭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딜을 해서 산업은행법을 통과시키는 게 큰 목표이고요. 두 번째 트랙은 뭐냐? 그 전에 산업은행 본사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부산에서 사실상 근무를 하는 겁니다. 즉 법률상 본사에 몇 명이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3,700명 산업은행 직원 중에 본사에 한 700명만 근무하고 나머지 3,000명이 부산 와서 근무해도 뭐 아무도 말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되게 하겠습니까만은 뭐 한국 성장금융이라든지 한국 벤처투자라든지 하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들이 우선 먼저 부산으로 내려와서 사실상 본사 이전에 준하는 효과를 부산이 보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투택으로 갈 것이고요. 또 트램 말씀하셨는데 트램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램을 만들어서 이 레일이 생기게 되면 트랙이 생기게 되면 이 위로 차가 지금 못 다니는 게 우리 법입니다. 그럼 자선 하나 두 개를 온전히 먹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남북의 자선이라는 게 뭐 메트로 앞만 빼고 나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사실은 그동안 8년 동안 이 법이라도 개정해놨으면 즉 트램 앞쪽으로 승용차가 달릴 수 있도록만 해놨어도 훨씬 빨리 될 텐데 이거 없이 두 차선, 세 차선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방법을 궁리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의 트램 전문가들 한 10명 모여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화원 거리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유엔 참전국 22개 나라의 문화원을 우리 유엔 기념공원 근처에다가 쭉 줄을 씌워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는 또 다른 위원회를 문화원거리 조성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외교부 대사님도 두 분 들어와 계시고요. 각국 정부를 접촉을 해서 지금 문화원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22개 들어서지는 않겠지만 뭐 1년에 한두 개라도 들어와서 착착착 진행이 되면 아주 멋있는 문화의 성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 공약 중에 또 하나인 이거를 만약에 해 나가신다면은 아마 부산에서 1등 우리 남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물어볼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또 퍼뜨리고 또 알려주고 해서 참 저격수로 이렇게 닉네임이 돼 있는데 참 이게 부담이 가지 않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초선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는 경기도에서 6년 동안 이재명 대표랑 싸움 아닌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의 대장동, 이재명의 백현동, 뭐 정자동, 그다음에 뭐 성남 FC, 마지막에 김혜경 법카까지 7가지를 제가 폭로를 하게 되어서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받았고요. 그걸로 이제 언론도 많이 타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욕설 문자, 폭탄 문자 이런 것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재선되고 나서는 그런 역할은 좀 초선 의원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여의도 연구원장을 또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딱 맞는 어떤 업무가 좀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부터 출구조사까지 뒤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출구조사가 여론조사와 같이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혹시 이런 것들을 보고 개선해야 될 점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뭐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지금 언론이 하는 여론조사는 다음 선거 때부터는 발표를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ARS라고 하고 자동 응답 장치로 이제 전화를 걸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주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 500샘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남부 같은 경우는 17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로 나누면 34개의 셀이 생기고 이걸 20대부터 60대까지 6개로 또 곱하게 되면 거의 200개가 넘는 셀이 나오는데 500명을 하게 되면
한 셀에 2명만 들어가면 이제 충족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구가 가장 많은 용호 1동에 20대 여성 또는 70대 남성 하면 2명만 들어가면 그게 대표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고 왜곡되는 겁니다. 이 정도 우리 26만 정도 되는 남구 정도 17개 동이나 있는 이런 데는 적어도 1000샘플을 돌려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100만 해가지고 그걸 발표하니까 이게 결과치가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첫째 여론조사는 기억하시겠지만 부산 MBC가 했던 조사는 5% 진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뭐 9% 이겼지 않습니까? 차이가 무려 14%나 나는 이건 여론조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출구조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전투표율이 이번에 31%나 됐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는 출구조사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빼놓고 본투표만 조사를 했고 본투표를 당일도 제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어르신들이 6시부터 투표하는데 조사원들은 8시에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들 투표 다 하고 집에 다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출구조사 한다고 나오니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구조사도 제가 3% 징글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9% 이겼으니 그것도 12% 차이 난 조사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건 다음 선거 때는 분명하게 뭔가 규제가 가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개선되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언론 보도에서 나오던 건데 다른 데서도 그렇고 또 각종 언론에서 이제 장제원 전 의원과 함께서 부산시장 등 이런 하마평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걸 뭐 본인 우리 박수영 의원님하고의 의중하고 상관없이 이제 남들이 이렇게 이제 하마평을 오르고 하는데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뭐 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장제원 의원님도 뭐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시장의 뜻이 있다고 하고 지금 현재 박형준 현 시장도 당연히 더 하고 싶으실 거고요. 하고 싶은 분들 많은데 저까지 끼어서 뭐 시장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지금 막 다시 선출된 재선 의원으로서 일단은 그 국회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인데 부산 남구가 이제 각각을 해서 확보가 돼서 이제 거대 남구가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인구가 또 유입이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인구가 유출되는 것은 이제 청년들이 부산에 한 달에 한 2,500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대학조차도 아예 대학부터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인구 증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산이 살만한 곳인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좀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초선 4년 동안에 남구 갑에는 7개의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다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뭐 중기부하는 창업보육센터, 국립동물병원 등등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재선되고 나서는 10개 이상의 기업을, 좋은 기업을 남구에 유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상당히 지형이 달라질 것이다. 남구의 4개 대학 졸업생들은 남구에 남고 싶어 할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 중에 핵심은 사실은 산업은행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후방 효과가 큰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걸 유치하고 외국계은행도 유치하고 국제학교도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으로 4년은 총력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8번째 질문인데 항상 보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가 유공자들한테 참으로 이제 많은 지원과 또 후원을 또 하고 계시고 하는데 특히 지금 부산 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의 여동생 아마 대한민국의 혈육이라고는 아마 묘소가 이분밖에 없을 건데 여기 남구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분이 소원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묘소가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항상 있었는데 항상 광복절이나 또 무슨 안성리에서 기일이라든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남구청에서 또 새롭게 묘비를 멋지게 단장을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진짜 뿌듯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또 하셨던 건가요? 예, 뭐
제가 이제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하셨던 분들, 순국 선열들, 참전 용사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더 잘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안중근 의사님 바로 밑에 여동생입니다. 그 집안의 2번째죠. 그러니까 안성 여사님도가 저희 지역에 있는데 4년 전 선거 직전에 갈 때만 해도 길도 없어가지고 모기한테 뭐 뜯으면서 숲을 헤치고 가서 겨우 참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도전이 아니다. 이래서 이제 길부터 뚫었고 그 길이 또 미끄럽고 비 오면 질퍽해져서 야자수 매트를 깔았고 그다음 묘비 세우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거의 무너질 정도로 봉분도 없고 축대도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라서 이건 순국선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남구청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좀 손을 좀 잘 봐달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고친 게 지금 80% 공정이 끝난 상황인데 지금만 해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쁘게 축대도 잘 쌓였고 봉분도 많이 올라갔고 봉분에 태극기 문양까지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뒤편에 까만 흑석을 또 붙이게 돼 있는데 한 20%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뭐 국립묘지는 아니더라도 비록 용호동 묘지이긴 하지만 순국선열에 대한 저희들이 지켜야 될, 후손이 지켜야 될 예의는 다 갖추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서훈 문제를 청착을 해야 될 거고 과거에 서훈만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묘지 자체에 대한 관리는 너무 안 해왔다는 반성이 있어서 4년 동안 제가 착착착 진행을 했고 이제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묘소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른 국회의원분들의 기감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애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박수영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남구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뭔가 한번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 지금 뭐 중앙에서 의정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08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결만 하면 192대 108, 192대 108로 지금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결론이 났었고요. 뭐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싸워 나간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우 어렵지만 중앙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또 금토일 주말에는 지역구에서 또 주민들 많이 뵙고 어려운 민원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큰 거 뭐 무지막지하게 큰 돈 들여서 큰 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네의 좁은 골목, 막힌 하수, 가로등 이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 양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박수영 의원이 너무 바쁘셔서 의정활동도 바쁘시고 또 내려오셔갖고 또 국민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인터뷰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이렇게 인터뷰에 참 협조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일하시는 부산을 위해서 큰일하시는 교육연합신문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